요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패션처럼 인테리어도 트렌드를 갖고 있는 분위기죠.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정말 대공사가 되는데 정보라도 있으면 도움이 좀 될까요? 금요일마다 관련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범했던 30평대 아파트의 대변신입니다. 핵심은 단 한 곳도 버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아예 10년 후 방 용도가 어떻게 바뀔지까지 고려해 설계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현재 설계도 그리고 10년 후 설계도, 이렇게 두 개의 설계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집은 하나, 설계도는 두 개. 어떤 집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김동찬 씨 가족입니다. 동찬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사를 앞두고 대공사를 감행했습니다. 6살 딸, 4살 아들과 함께 살기에 30평대 아파트 충분할 것 같았지만 더 실속 있게 또 똑똑하게 잘 쓰고 싶어서였습니다. 겉으로만 봐서 예쁜 집이 아니라 버리는 공간이 없는 집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승민 씨가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커갈 아이들을 위해 변화 가능한 집.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변화하는 것까지 공간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개인 방이 따로 없습니다. 가족 침실, 놀이방, 공부방까지 모두 가족 공동 공간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딸방과 부부 침실, 아들 방으로 바꿀 계획으로 두 번째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먼저 가족 침실을 살펴볼까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인 이곳. 침대와 선반을 놓았더니 방이 꽉 찼습니다. 작은 침대와 큰 침대 붙이니까 넉넉하죠? 가족 4명이 함께 자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 방이 저희 이제 가족 침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가 크고 나면 딸아이 침실로 쓸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작은 침대는 딸 아이용, 큰 침대는 부부용으로 쓰여질 예정인데요. 자기 침대가 있어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자려는 아이들을 고려해서 온 가족이 함께 자는 침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책도 읽고 누우니까 가족 간의 정도 샘솟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가족 침실 맞은편에 있는 놀이방입니다. 기존의 안방, 그러니까 가장 큰 방이었는데 이곳을 4개로 나눠 놀이방, 드레스룸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을 열면 TV 공간이 열립니다. 소파와 TV만을 배치해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10년 뒤에는 이 방의 원래 용도가 될 거라는데 이곳에 침대가 놓일 예정입니다. 이 공간 뒤쪽에는 드레스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침대가 놓일 자리에다가 옆에다 가벽을 세워서 방의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복잡한 옷들이 가벽 뒤로 쏙 숨었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서 위쪽을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입주할 때 여기 드레스룸이 너무 좁아가지고 가벽을 세워서 이 뒤쪽에 이제 부부 드레스룸을 이렇게 일부러 마련을 한 거예요. 자, 드레스룸에 이어 이 방의 세 번째 공간은 아이들의 놀이방입니다. 원래는 안방 베란다였는데요. 기존 배치대로라면 그냥 빨래나 널고 창고처럼 쓰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이곳을 확장해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디 숨었을까요? 아지트 같은 이 방. 자, 바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화실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인 거죠. 아이들 키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배치했고 위에는 선반 달아서 미술용품 정리했더니 아이들만의 멋진 공간이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앞으로 두 꼬마 화가가 어떻게 자라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정말 신나 보이죠? 자, 끝으로 만나볼 방은 공부방입니다. 현재는 책장과 책상으로 그냥 일반적인 서재 느낌도 들고요. 약간 휑한 느낌까지 듭니다. 벽지 색상은 회색 계열, 차분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후 아들이 쓸 방이라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을 골랐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빠의 서재로 쓰고 있는데요. 왠지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죠? 이번엔 거실입니다. 가족 모두가 책을 좋아해서 북카페 분위기의 거실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런 거실 꾸밀 때 주의점이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카페라고 하면은 조명이나
소품들 위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걸 좀 더 염두에 두고 어떤 책장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TV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책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전면 책장을 짜 넣었습니다. 책장 일부만 오픈형으로 제작해 답답하거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동화책 전집도 쏙 들어갈 정도로 책장을 상당히 넓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소파, 일자형으로 제작해서 여럿이 함께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래쪽을 수납장으로 만들어서 자그마한 아이들 물건을 두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소품들이 인상적이죠. 기능과 실속,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덕분에 거실은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주방,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내는 무엇보다 깔끔하면서 편리한 주방을 원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벽을 세웠는데 안쪽에는 선반을 만들어 자주 쓰는 그릇을 꺼내 쓰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들이 이 구조 많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홈바가 있는데 타공판을 설치해 가족 사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 홈바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낮에는요, 아이들을 위한 간식 공간으로 쓰이고요. 밤에는 부부만의 미니바로 변신합니다. 이런 거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간이 이 집안에 모두 있는 셈입니다. 저희는 이제 버리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이제 실용적으로 굉장히 저희 가족한테 맞게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고요. 책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0년 후까지 미리 생각한 집, 디자인보다 공간의 역할에 충실한 집, 폴하우스가 선택한 오늘의 집이었습니다.